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대파를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심어 먹을 수 있을까? 네, 오늘은 삼동파, 삼동대파, 뭐 조선파, 조선대파 뭐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저 대파를 한번 이제 심어 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주문을 한참 할 때예요. 지금 수확 시기가 이제 한참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수확 시기가 지났을 거예요. 빨리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보세요. 저도 조금밖에 없어요. 요 화분 하나밖에 없어갖고 여기다가 좀 번식을 하려고 그래서 매년 번식을 해서 늘리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삼동파 주화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주화. 그러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2주 전에 여기다가 이제 가스를 충분히 넣고 제가 이거를 거름을 섞어 놨는데, 이렇게 바로 화분에다 심어 드실 때 이렇게 개분 좀 넣고 이렇게 싹싹 가스 안 빼고, 바로 심을 때는 가스 안 빼고 심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금 넣고 하시면 되고, 거름을 많이 들 때는 가스를 좀 빼야죠. 바로 심을 때는 거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가스를 뺄 때는 넉넉히 해도 되는데 한 2주 정도. 삼동파 주화를 한번 수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주화가 지금 이제 꽃이 한참 폈습니다. 지금 수확 시기인데 보세요. 근데 이 파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대파 꽃이 안 열립니다. 이건 대파가 그전에도 이제 몇 번 방송해 드렸는데 대파 위에 이렇게 대파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 분지르면 뿌리가 나와 있죠. 요거 땅에다 심으면 끝이에요. 그럼 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게 번식을 한다, 무슨 유전자 조작파다, 이런 거짓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대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들어왔답니다. 이게 이제 외래종파예요. 500년 전에 들어와서 토종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삼동파. 그래서 이 대파 특징은 대파가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그 대신 이 대파 특징이 뭐냐면 국물 냈을 때 맛은 끝내줍니다. 이 국물용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 가치가 아무래도 판매할 땐 양이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죠. 이렇게 따가지고 요거를 딱딱 뜯어갖고 심으면 돼요. 하나씩 쪼개가지고. 예, 이렇게 바로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수확해서 오늘 요거를 옮겨줄 건데, 이 대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심고 한 달 뒤면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뒤면 대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파는 막 씨를 또 파종해야 되고, 씨를 파종해서 또 한 번 더 키워가지고 또 한 번 더 판에서 모판에서 한번 정식을 또 옮겨야 되고 막 그런데, 이건 그게 없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그냥 위에, 이 대파에 왜 대파가 열릴까? 참 신기하죠. 예. 참 대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금방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주화가 이렇게 열렸을 때는요, 이게 얘네들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다가 유박거름 넣어주고 흙을 한번 덮어줬어요. 복토해 준 거예요. 화분에서 심어 드시는 분들 여기 위에 계속 흙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양을 꽃대를 올리느라고 얘네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많이 빨아먹었죠. 얘네들이 꽃대를 올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밑둥을 한번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한 번 정도 쉬게 해주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수확을 해서 가위를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뿌리에 영양이 듬뿍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입니다. 잘라서 먹고. 저 이거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습니다. 잘라서. 지금 엄청 많이 번식됐어요. 제가 대파가 번식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거 새끼 나왔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뿌리에서 번식이 돼 갖고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칩니다. 뿌리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파 방송해 드렸을 때 대파가 계속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영양 잘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만 잘해주면 이런 식으로 새끼가 번식이 돼서 계속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막 불어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새끼가 불어났죠. 자, 옆에 이거 불어났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새끼 불어났죠.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계속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거름 잘 주고 북주기에서 흙 올려주는 거 잘하고 그 조절을 잘만 해주면은 대파가 계속 불어나서요, 전 지금 이 화분에서 이거 몇 년째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파 한 단 심어서 평생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이 농사가 참 재밌는 게요, 내가 농사를 져갖고 죽이지 않고 몇 년 내내 계속 그 아이를
키워서 먹고 번식시키고 이 짜릿함이 말입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이거를 계속 번식시켜 나가는 과정이 정말 행복합니다.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주면 영양을 그동안 꽃 올리라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좀 쉬게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유박거름을 제가 어저께 올려줬거든요. 개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산모가 애기 낳고 미역국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을. 그 뿌리 옆에서 계속 불어나가지고 분열해서 이런 식으로 새끼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자구들. 네, 이런 식으로 새끼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예, 계속 올라옵니다. 땅속에서. 그래서 대파는 제가 하라고 한 대로 잘 하시면 잘 자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자주 잘라 드시면 광합성을 못해서 이 뿌리가 얇아지면서 녹아내리면서 가늘어지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는 잘라 드시지 마시고 처음에 대파를 심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뿌리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냥 광합성을 보고 그냥 놔두고 그냥 키워보세요. 그리고 1년 뒤부터 다음에 봄부터 잘라 드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라 드시지 마시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잘라 먹는다든지 그러면 뿌리가 더 많이 불어나서 이렇게 빨리빨리 퍼집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뿌리가 얇아진다든지 죽는다든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유박거름을 뿌려줬습니다. 덩어리 제가 고형분 거름을 개분을 뿌려줬는데 이 개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웃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파 뿌리가 이렇게 보이면은 요런 데 보이면은 여기 위에다가 흙을 올려갖고 이렇게 복토해서 안 보이게 해줘야지 뿌리에서 영양을 먹고 그래서 팍팍 잘 자랍니다. 네, 이거는 먹고 또 얘는 또 다시 자라겠죠. 이게 쪽파 자르듯이 요걸 이렇게 똑똑 끊어갖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딱 땅에다 꽂아두면 한 달이면 먹습니다. 네. 이거는 대파를 이런 대파 한 번만 구하면 평생 대파 사 먹을 일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파가 우리나라에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삼동파 주화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빨리들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다예요. 많이 있으면 나눠드리고 싶은데 나눠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대파는요, 대파 꽃이 올라오잖아요. 대파가 꽃이 올라오면 영양을 굉장히 많이 허비합니다. 이 대파가. 그래서 반드시 대파가 꽃이 올라오면 반드시 거름을 웃거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대파가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 죽어요. 대파는 화분에서 겨울에 안 죽습니다. 대파는 이 대파는요 위에만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뿌리가. 예. 대파는 숨을 쉬는 작물이라 대파가 밑에 이 왕결 안 넣어주면요 이게 화분이 딱딱해져 가지고 대파가 안 자라요. 그래서 대파는 왕결을 많이 넣고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면 낙엽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이 대파는 뿌리에서 엄청나게 호흡을 많이 합니다. 좀 촘촘하게 심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대파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바람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촘촘하게 심는 게 잘 자랍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또 한 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내년 되면 또 여기서 아까처럼 주화가 올라옵니다. 예, 대파를 제가 이 텃밭에도 심어놨는데 대파가 이제 잘 자라면 이런 식으로 대파가 녹색이 아주 그냥 진합니다. 예, 파랗고. 그런데 이제 대파가 영양을 못 받으면 파랗지가 않고요. 약간 누리끼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주대를 해줬는데 농가에서 말이죠. 이거를 출하를 할 때 만약에 비바람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쓰러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회를 예초기로 다 밀어버립니다. 반 이상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출하량을 다시 맞춰요. 조절을 해가지고 뭐 한 보름이면 20일이면 크니까 다시 키워가지고 다시 그 날짜를 맞춰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파 같은 경우는 잘라버리는 농가도 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르면 중간 정도 잘라버리면요 밑에가 굵어집니다. 이 대파 지금 인터넷으로 빨리들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어. 근데 이걸 한 번만 구하면 딱 한 번만 구하면 평생 대파를 진짜 이거 번식만 잘하면 사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들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쯤에 대파, 이 대파 말고 꽃이 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 대파에. 외대파 이런 거요. 그런 거 꽃 빨리빨리 따주셔야 돼요. 꽃 안 타면요, 영양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대파가. 그래서 뿌리가 장마에 죽어 녹아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꽃을 안 따신 분들은 위에다가 그 개분을 주는데, 절대로 그 웃거름을 줄 때는 제가 해서 먹어보면 그렇게 그 일반 개분을 주면 안 돼요. 유박거름, 이렇게 덩어리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유박거름은 서서히 녹아내려가면서 사탕 먹듯이, 작물이 사탕을 먹듯이 계속 그 영양분을 먹거든요. 근데 일반 개분은 그냥 쑥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박거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유박거름을 여기다가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 개분을 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루 아닙니까? 근데 저기다가 거름을 쓰실 때, 밑거름을 쓸 때 이런 거름을 써야 되는데, 유박거름을 밑거름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유박거름을 밑거름으로 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반 개분과 만약에 유박거름이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반 유박거름 덩어리 고형분이요. 그러면은 이걸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거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뿌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루기 때문에 작물에 닿았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덩어리 거름 있죠. 이렇게 유박거름을 쓰게 되면은 이 유박이 이렇게 작물에 닿잖아요.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가스가 계속 그 침투가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피해가 커요. 그래서 반드시 밑거름으로는 절대로 유박거름을 쓰는 게 아니다. 밑거름은 반드시 이런 일반 개분, 가루거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농협에 팔거나 하원에 파는 그런 거름을 쓰시고요. 이 유박거름은 묵거름용입니다. 네, 오늘은 삼동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파를 좀 잘 씹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유박거름하고 개분 쓰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